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오늘 좀 다소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좀 헤매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결국에 주가와 부동산이 흔들리는 이유는 결국 금리가 올라서고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석유고 두 번째는 먹는 것, 즉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석유 가격과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금리가 안정되고, 금리가 안정되면 주가도 다시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즉, 이 석유 가격과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오늘은 바로 이제 석유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펙 플러스라고 합니다. 이 오펙 플러스는 뭐냐면요. 중동의 그런 석유 부자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런 석유 강국들의 모임인데 거기에 플러스, 즉 러시아가 붙었기 때문에 오펙 플러스입니다. 이들이 이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제살 깎아먹기를 안 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제 그 생산량을 정해놓고 합의한 후에 그만큼 딱 생산을 합니다. 시세에 맞춰서 우리 조금만 더 생산하자 혹은 생산하지 말자. 지금 가격을 유지하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경쟁하지 말자. 우리는 석유를 만들어서 좀 편하게 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기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동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한테 딱 붙어가지고 미국이 어느 정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그런 왕정이나 뭐 민주적이지 않고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이런 거를 용인해주는 대신에 그리고 이란과의 관계에서 사우디의 손을 들어주는 대신에 사우디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석유를 증산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이를 통해서 석유 가격을 안정시켰고 이런 미국의 세계 질서에 반했던 이란과 이라크 같은 경우들은 미국에게 뭐 전쟁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금수 조치 즉 너네 석유 다른 나라에 팔지 마 이런 조치들을 당하기도 했죠. 즉 왕따를 당했죠. 그렇게 컨트롤 해왔는데요. 이제 미국은 중동을 신경 쓰기가 너무 힘들어지고 지금 중동에 신경 쓸 때가 아니고 중국을 신경 쓸 때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중동에서는 좀 발을 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발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한 5년 전에 ISIS라는 집단이 나타나면서 이 중동을 시끄럽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공중 지원으로 공군만 투입해서 자신들의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전쟁에 개입했고 그리고 이제 뭐 터키라든가 러시아가 그 지역을 통솔하는 영향력을 끼치도록 하는데 좀 방조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에 신경 쓰느라고 중동을 러시아에 맡겨놓으니까 러시아는 재빨리 중동에 힘을 썼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러시아가 자신들의 근처에 오는 나라를 공격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도 걸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된 이후에 러시아와 유럽 간의 그런 사이가 나빠지면서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지 않기로 결의를 하고 이를 통해서 석유가 귀해지면서 석유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럼 석유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미국은 중동에 다시 가서 이 사우디의 손목을 비틀어서 증산을 하라고 했는데 그 증산하는 양이 하루에 64만 8천 배럴입니다. 통상 전 지구에서 하루에 소비하는 소비량이 1억 배럴입니다. 그래서 1억 배럴의 1%는 100만 배럴이고요. 오늘 이제 7월부터 늘리기로 한 그 합의한 석유의 양은 65만 배럴로 하루에 전 지구가 쓰는 그 석유의 0.65%가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좀 많지 않은 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로 감소한 석유의 양이 약 100만 배럴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65만 배럴 정도 늘어나니까 뭐 이게 늘어나지 않은 것보다는 좋아지는 거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러시아가 자신들의 석유를 수입하려면 루블화로 결제하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통화인 루블화를 구매해서 석유 가격을 지불하라고 했고 이 때문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러시아 루블화를 사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루블화를 사기 시작하니까 러시아가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당했지만 러시아의 증시도 올라가고 환율도 안정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요. 겉으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침략한 거는 전쟁 범죄야. 우리는 러시아를 규제할 거야 라고 하지만 실상은 러시아의
러시아의 석유를 계속해서 수입하기 위해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아직까지도 러시아 석유에 의존하고 있고, 이 말인즉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석유의 공급이 덜 감소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통해서 석유의 양을 증가시켜주면은 결국에 석유 가격은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열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의 터닝 포인트는 환율이고요. 유가고요. 한국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의 터닝 포인트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1,200원 이하로 내려오면서 원화 가치가 강해지고 1,100원대를 형성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한국은행도 한국의 통화가 안정되었고 외국인 자금이 원활하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금리를 그만 올려도 되고, 이는 이제 거시적인 안정성을 불려올 뿐만 아니라 금리를 안정시킴으로써 유동성이 다시 시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부양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서부 텍사스유, 즉 WTI 기준으로 120달러를 터치할까 말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2008년 이래 지금 최고치에 다다른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증산 조치들로 인해서 유가가 120달러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리고 내려가는 방향을 잡고 이제 고개를 숙이는 차트를 그리게 되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고 시장은 생각하게 될 거고, 연준도 어느 정도 마음을 놓으면서 시장의 주식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이를 그냥 어느 정도는 적당히 봐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연준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선생님입니다. 아이의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놀고 산만하게 구는 거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120달러 밑으로 내려가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한다라는 거는, 즉 아이의 성적이 어느 정도 좋아질 게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아이가 조금 떠들고 산만해지더라도 이를 봐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서 좀 외워야 됩니다. 숫자도 비슷한데요. 유가는 120달러 이하로 가고,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환율이 1200원 이하로 갈 때 강해진다. 그래야 결국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주식시장이 안정돼야 결국에 부동산이나 코인 시장으로도 자금이 안정적으로 흘러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우리는 항상 유가와 환율을 주목하면서 투자해야 한다. 그게 부동산 투자이든 주식 투자이든 코인 투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